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 1,014명, 이틀 연속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는 더 강력한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점 휴업 상태인 점포들, 소상공인들은 3단계 땐 장사를 접어야 한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학원 원장님들, 헬스장, 당구장 연합 등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 영업 제재를 풀어달라는 소송으로 길거리로 항의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의 격상,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합니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만은 신중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샵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너무 많아요, 확진자가. 이제는 진짜 예,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좀 두려움이 좀 생기고 있어요. 예.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있으십니까? 친구들 중에 예. 이제 뭐 식당 같은 거 하는 친구들도 있고 가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어떤 친구들은 3단계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차피 어려운 거 3단계에서 확진자 줄이고 좀 예전처럼 영업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도 또 의견이 좀 갈리고 있더라고요. 예. 저도 지인 중에 네. 한 명이 그 시청역에서 네. 스파게티 집을 하는데 예. 너무 어려워서 네. 밤 9시 이후에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아, 스파게티 잘 안 시켜 먹잖아요. 그죠. 부르니까요. 예, 예. 그래서 닭강정이란 메뉴를 또 개발해서 네.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좀 어렵대요. 그 음식 배달 앱 보잖아요. 요즘에는 뭐 11시, 12시 돼도 배달하는 가게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자,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1,000명대 오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자, 이제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일단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필요한 요건은 갖췄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8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 3단계로 격상한다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800명이 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3단계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 금지되고 또 모든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이 중단 또는 제한됩니다. 예전에 사실 3단계 한번 갔었는데 그때하고는 훨씬 더 강한 조치예요. 왜냐하면 지금 5단계로 세분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3단계가 오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제한 조치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마트 이런 곳들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 식당 내에서 먹지 못하고 배달로만 가능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예. 지금 근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이 중단이나 제한 돼가지고 2.5단계 시행했던 사람들의 이동통신사 가입자 이동량을 분석했더니 7일에서 13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이동량이 2,813만 건이더라고요. 그게 직전 일주일에 대비해서 한 3.9% 감소한 건데, 지난달 24일이죠.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일주일 동안 이동량 감소율이 5.5%였어요. 예. 그러니까 2.5단계 시행 이후 어떻게 보면 이동량은 좀 더 오히려 많아졌다. 그럼 3단계가 시행됐다라고 하면 이동량이 집에만 있기 더 답답하시니까 또 외곽으로 나가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지금 뭐 제주도 같은 경우도 호텔이나 이런 곳이 예약이 뭐 거의 꽉 찼다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소개해드렸는데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맞아요. 그때 해돋이 하기 위해서 숙박업소 강원도 쪽은 거의 지금 그렇습니다. 예매가 끝났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었잖아요. 예. 문자 7734번님께서 3단계 격상 임박했다고 해서 저는 어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갔거든요. 네. 그런데 저 같은 분들이 많나 봐요. 평일 저녁에 대형마트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건 처음 본다, 이런 문자인데 그거 아세요? 사재기가 지금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물 같은 거 미리 3단계를 사두고. 대비해가지고 미리 사두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어제 뉴스 보니까 한 시민이 3단계 되면 미용실 안 여니까 지금 머리 자르러 갔다고. 그래서 지금 뭐 이 3단계라든지 이런 좀 강한 조치가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보니까 미용사분들도 이제 앱 같은 거 통해서
진짜 집으로 방문해가지고 잘라주는 그런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3단계가 갑자기 시행되면 진짜 미용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이번 주말쯤 해가지고 예. 그런 것들 미리 좀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사람들 몰릴까봐 그것도 또 걱정이더라고요. 예. 최근 감염을 보면 그 생활 가까운 곳에서의 확산이 좀 잦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감염이 생활 가까운 곳까지 왔다는 건데 이렇게 좀 확실하게 대면을 막아서 좀 빠르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확진자들의 한 38%가 예.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감염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즘엔 그렇잖아요. 사실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일들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지인이나 가족들로부터 감염이 된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갖고 계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단계 조치를 통해서 아예 그냥 제한 조치를 해버리자 이런 의견도 많지만 그 주변 지인들은 확진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뭐 회사에 있는 동료라든지 예. 뭐 이웃 가족들은 안전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마스크 쓰고 대화하고 이런 자가 방역을 정말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견이 좀 나뉩니까? 반으로 나뉘어요. 예. 2666번님께서는 지금이라도 3단계 격상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시행해서 확실히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네. 3050번님께서는 저는 3단계 격상에 반대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치에 도달된 것도 압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단계 올려도 또 내려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크게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2.5단계 된 이후에도 사실은 9시 이후에 뭐 파티룸 같은 데는 맞아요. 예약률이 꽉 예. 찼대요. 그런 곳에 모여서 이제 술 드신다든지 아니면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숙박업소에서 모여서 먹는다든지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유흥업소들 문 못 열게 했더니 동네 작은 노래방들 아예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래요? 똑같이 영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식과 마음 자세가 준비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3단계가 된다 한들 또 뭐 큰 집에 모여가지고 여럿이서 또 파티하고 술 마시고 예. 이렇게 되면 그 우리의 노력이 또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키기 위한 개개인의 어떤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관련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9290번님 네. 지금 2.5단계인데도 저는 가게 문 닫고 있습니다. 노래 아이고. 연습장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동안 2달이 넘게 문 닫고 보니까 피해가 너무 큽니다.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네네. 피해는 업주들만 져야 할까요? 이런 또 노래방 하시는 애청자분의 의견이었고요. 네. 8484번님도 저는 실용음악학원을 하는데 이미 저희는 3단계입니다. 3주간 휴원에 들어가서 문도 못 열고 있고 올해만 4번째 휴원입니다. 일반 보습학원처럼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한 연습실에 한 명씩 사용하며 수업도 1대1 개인 레슨만 하기 때문에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2칸 거리 두고 넓은 공간에서 수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실기 부분이라 원격 수업도 어려운데 정말 힘드네요. 라고 그러시겠네요. 또 하셨네요. 저희 아이도 지금 유치원 못 가고 집에서 화상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보는 모습이. 예. 알겠습니다. 아니 3단계로 격상이 되면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고 경제적인 피해는 좀 커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효과만 보장된다라고 하면 예. 우리 정말 큰맘 먹고 뭐 일주일, 2주일만 버팁시다라고 하면 될 텐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3단계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리고 경제적 피해는 커질 것이다. 앞에는 사실은 의문부호가 붙지만 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건 이거는 자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은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예상한 걸 보니까 민간 소비하고 국내 총생산을 각각 16.6%, 8% 감소시킬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이미 올 2분기 4월에서 6월이죠. 기업 매출은 1년 전보다 10.1%나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카드 결제 정보 그 관리하는 한국 신용 데이터 보면은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올린 서울 지역 소상공인 사업자 평균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62% 수준이에요. 38%가 깎였다는 거거든요. 예.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상가 상권 정보 분석한 결과도 보면 올해 2분기에만 지금 전국에서 10만 3,943개 상가 점포가 폐점했거든요. 예. 하루꼴로 한 1,142개 가게가 하루에 1,000개 넘는 가게가 문을 닫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힘들게 지금 버텨오고 있는 이런 자영업자분들 3단계 갔을 때는 사실 지금 1, 2주가 아니라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신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진짜 피해는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을지 참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 16일이죠. 헬스클럽 관장협회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분들이 기자회견 열어서 위험성 낮은데 부당 제재하는 게 참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서 제한적 영업이라도 좀 허용해 달라. 그리고 모든 헬스장 문 닫으면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이제 고용된 트레이너들도 먹고 살 길이 그렇겠죠. 막막해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비대면 언택트 업무로 전환 가능한 업종은 그래도 버틸 힘이 있는데 아까 그 뭐 학원 하시는 분들 정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그런 업종은 거의 뭐 인컴이 0이라고 봐야겠죠. 그 기간 동안에는. 예.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구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 참 고민이 큽니다. 예. 자, 오늘은 뭐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많은데 네. 1971번님 3단계 격상하면 청소 노동자 최저임금 하는 저에게는 청소 외 방역을 통해서 소독까지 해야 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격상해야 하지만 사회 혼란을 위해서 격상해서는 안 되고 2.5단계를 3단계 같이 강력한 좀 방역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일이 더 늘었어요. 소독까지 해야 되고. 그렇겠네요. 예. 일이 예전에 비하면 업무 강도도 굉장히 세졌다고 봐야겠죠. 예. 7849번님 백화점에서 중간 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으로 직원도 못 쓰고 아르바이트도 못 쓰고 혼자 10시간에서 1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일주일이라도 격상해서 다 같이 좀 멈추고 회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네요. 예. 거의 반반인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문자가 하나 들어왔네요. 1311번님 리틀 배용준 전민기 팀장 아니십니까?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마스크를 가렸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여담입니다만 배용준 닮았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옛날부터. 너무 여담인 것 같긴 한데 뭐 대학교 때는 좀 듣긴 들었어요. 그래요? 요즘엔 별로 못 듣습니다만. 조금 좀 쑥스러워하시네요. 쑥스러운데요. 잘생겼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예.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요. 자, 우리나라 3단계 조치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쵸. 그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이미 개점 휴업 상황인 상태에서 차라리 조금 전에 의견과 같아요. 그렇죠. 전부 문을 걸어 잠그고 단시간에 휴가를 좀 내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만이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국가 자체를 이렇게 봉쇄 조치하면서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딱 막아가지고 지금도 코로나 청정국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아예 막자라는 건데 정부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딱 눈에 띌 정도로 확 좋아진다라는 어떤 확신만 있으면 이대로 가자 할 텐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봉쇄 조치 효과가 입증된 나라에서는 뭐 식당이나 카페 집합 금지하고 그다음에 식료품점, 약국, 병원만 운영했고요. 바깥에는 경찰, 소방, 의료진, 사회 필수 기능 요원만 외출 가능하고 이제 그런 경우인데 프랑스 같은 국가들 보면은 이게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고 나면은 봉쇄 조치 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은 적기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3단계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설마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강하게 하자라는 의견도 좀 힘을 얻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3단계 이후에 또 뚜렷한 대책이 없다라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집단 감염 발생했던 강서구 성석교회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신도들이 일주일에 4번씩 꼬박꼬박 부흥회 모임했고 또 목사님도 마스크를 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3단계가 됐을 때 우리가 진짜 마음가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꼭 쓰셔야 되고 맞아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도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들 아예 차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지금 뭐 뉴스 보니까 등산객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식사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지침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이 방역 어떻게 보면 구멍들이 있는 상황에서 효과가 어떨지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마음과 어떤 힘을 모으지 않는 한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조치가 있다고 한데 예. 분명히 구멍이 뚫릴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5917번님 2.5단계든 3단계든 규정에 맞는 확실한 통제가 된다면 상황은 많이 호전될 것 같은데 간혹 엉뚱한 행동들이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한다. 맞아요. 이런 의견이었고요. 0779번님 거리두기 하라고 했더니 낮부터 모임을 하고 집으로 불러서 모임하고 문 닫고 불 끄고 늦게까지 술 마시고 참 안타깝습니다. 방역당국 탓하지 말고 우리 국민 모두 좀 동참합시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 말이 정답이네요. 예. 네. 6764번님은 이제 너무 늦었어요. 라고 또 하셨네요. 확진자가 워낙 많으니까. 예. 그런데 그럴수록 약간의 좀 좌절감도 있긴 한데 예. 더 저 힘을 모아야 돼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야, 이거 끝났다 싶으면 정말 안 됩니다. 오늘은 네. 제가 문자를 확인하는 게 빨리빨리 넘어갈 정도로 문자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래요. 오늘은 조금 문자 많이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그럼요. 예. 좀 늦게 끝나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한 1, 2분 더 늦으면 돈 받잖아요. 돈 달라고 하잖아요. 돈 안 달라고 할게요. 6764번님 3단계 이동금지 명령 내려라라고 하셨고요. 음. 참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0886번님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배달하며 살아가는데 일감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아이고. 하루하루가 참 힘들어요. 차라리 3단계 격상해서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예 지금 사업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이럴 거면 차라리 3단계 가자. 예, 이런 예.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나마 소득을 좀 근근히 유지하시고 계신 분들은 그마저도 줄어들까 봐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걸 진짜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될지 너무 어렵네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0214번님 3단계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3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기간만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네. 빨리 차라리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후 개인 방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걱정은 말씀하셨고요. 3단계 우리가 딱 해갖고 정말 잘 막았어요. 예. 근데 그 이후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전대로 다시 뭐 확진자 100명 이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의 마음가짐이 지금 같진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1000명일 때하고 뭐 50명일 때하고. 예. 그 돌아갔을 땐 결국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게 된다면 그거는 진짜 큰 문제거든요. 예. 저는 이 정부가 3단계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어떤 거냐면 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3단계 격상이 사실 거의 최고의 어떤 규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만약에 3단계 했는데 안 될 경우에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감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 2.5단계에서 줄이는 걸 좀 지켜보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쉽게 3단계 카드를 꺼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2단계, 2.5단계 효과가 2, 3주부터 드러난다고 봤을 때 사실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오히려 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사들 보도도 보니까 정부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상황이 며칠 더 이어지면 결국엔 3단계 가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4207번님, 저는 버스 운전자입니다. 버스 내부가 좁아서 확진자가 발생 유력한데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오. 원인은 마스크 착용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부분적 용이 어떨까요? 마스크 벗는 곳은 집중 계도하고 마스크 착용할 수 있는 곳은 적극 홍보해서 부분적 단계 적용 어떨까요?라는 좋은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예. 그 방송국에서도 뭐 한두 분씩 나온 방송사들이 있는데 그래도 확진자가 더 이상 퍼지지 않은 게 그분들이 어쨌든 마스크를 쓰고 계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스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5533번님 중요한 게 빠졌어요. 덴탈 마스크 때문에 뚫린 겁니다. 3단계 가기 전에 마스크 착용을 다시 KF94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에 94 아니면 이용 불가해야 한다. 그것도 좀 중요한 의견 같아요. 예. 그 면 마스크 쓰시고 안에 필터 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10개 중 7개 제품이 기준치 완전 미달되더라고요. 25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도 좀 잘 확인해서 좀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대료 멈춤법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임대료 깎아주는 임대료 멈춤법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임대료 멈춤법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좀 어쨌든 법으로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의무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글쎄요, 저는 좀 개인의 좀 재산권 침해일 수도 맞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강압적으로 결국엔 임대료를 받지 말아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자영업자분들 다 힘든데 예전처럼 이제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계몽 활동으로서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로서 좀 자발적 참여였죠. 그러면 저는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건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여러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 정부가 이런 감염병 예방 위해서 상업시설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명령 내리면 예. 그 제한이나 금지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최대 2분의 1, 50%까지만 지금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그 2.5단계에서 제한받는 곳은 또 제한받는 만큼만. 그래서 건물주는 임차료를 감면해줬거나 아니면 전액 면제해줬다는 걸 증명해주면 또 소득세 같은 감면 혜택을 주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예. 좀 시간 두고 요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착한 임대인 운동 같은 경우는 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고 주된 거였지만 예. 이게 지금 임대료 멈춤법 같은 경우는 법으로 좀 강제하겠다 강제하는 이거기 거죠. 때문에 예. 좀 많은 논란이 이렇게 야기가 되면은 되고 사실은 임대인들 위해서 뭐 은행 이자 상환을 유예하기나 감면하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연쇄적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산업에까지 또 영향 미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돈 받아서 이자 받고 이 돈이 또 사회로 돌아와서 이게 환원이 아니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실은 그 돈이 또 사회 곳곳에 이제 투자가 되고 하는 건데 예. 아마 그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또 작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9877번님께서는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말도 안 된다. 그렇죠. 라고 예. 하셨고 1854번님도 임대료 법적 강제 사항은 재산권 침해고 자영업자 가게 문 닫는 건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라고 또 이렇게 반문을 하셨네요. 역시 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찬성 반대가 굉장히 많고 네. 이 임대료 멈춤법 같은 경우도 첨예하게 좀 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의견이 좀 한쪽으로 싹 쏠리면 우리가 함께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그래요? 예. 5090번님께서는 리틀 배용준인데 출연료를 좀 더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건 일체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